70세의 재벌 회장이 병으로 쓰러져 작은 요양병원에 입소했다. 아들 서진은 모든 서류에 사인했다. 절대 본인 허락 없이는 퇴원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꼼꼼하게 서류 작성을 했다. 작은 방.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딜까? 누워있는 침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자신이 침대에 묶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형광등은 하나 둘씩 깜빡이거나 빛이 약하고 천국은 아닌 듯했다. 준호는 이곳이 곧 일반 요양병원임을 깨달았다. 내가 왜 여기에? 도무지 여기 들어온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어렴풋이 아들과 싸웠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정신이 아스라해지던 기억. 내가 쓰러졌고 서진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어둡고 분위기 무거운 서재. 서진은 책상 너머로 아버지를 노려본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다. 아들 서진과 준호는 지난 일로 싸우는 중이었다. 준호는 아들 서진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보다는 유흥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게 늘 못마땅했다. 지난 주말 룸살롱을 들락거리던 서진이 급기야 술을 마시고 아나무인으로 굴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것을 준호가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런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기보다는 아예 대들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제 앞길 제가 알아서 할 나이라고요. 서진은 아버지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어려서 엄마를 잃고 자란 서진을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해서 키웠더니 도리어 삐뚤어져서 망나니가 된 것 같아 준호는 조바심이 났다. 늘 바른 길이라고 설명해도 잘 듣지 않는 서진이가 늘 걱정이었다. 그래서 노심초사하다가 잘해보려고 말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아들과 말다툼으로 끝이 나게 되고 그것은 준호에겐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준호가 격분해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그 입 다물지 못해 준호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푹 쓰러지고 말았다. 그랬구나. 내가 쓰러진 사이 서진이가 나를 여기에.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어디서 잘못했을까? 그랬다 서진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요양병원에 보내버린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왔다. 준호는 얼른 말했다. 이걸 풀어주시오.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겠소. 여기서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소란 피우지 않으면 묶어둔 팔도 풀어드릴게요. 앙칼치게 한마디 하고는 조용히 나갔다. 그녀는 60대 여자 오미자, 이곳의 원장이었다. 서진이 돈과 함께 은밀히 부탁을 해왔다. 외부에 알리지 말고 아버지를 감시해 주세요. 미자는 돈이라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였다. 오미자가 나가자 또다시 누군가가 들어왔다. 아들 서진이었다. 양복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채 시큰둥하게 아버지를 바라봤다. 나를 이곳에서 꺼내줄 유일한 사람 아들 서진이. 그러나 서진이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너 정말 변했구나. 서진이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다. 변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을 몰랐던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장 자리도 재산도 이제 그만 놓으실 때예요.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러다 점점 호흡이 가빠지며 조용해졌다. 잠시 후 준호가 깨어났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말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은희였다. 가난한 중년의 요양사 은희. 하지만 은희에게는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고 요양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은희가 일을 하다가 보니 요양병원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흔한 일은 아니라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첫사랑 준호였다. 은희는 애써 모른 척했다. 하지만 깨어난 준호가 그녀를 알아봤다. 아니, 당신은? 은희구나. 어떻게 여기서 만나다니? 두 사람은 남모르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충격으로 뇌졸중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원하는 대로 하기 힘들었다. 그런 준호를 은희는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준호를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진이 씩씩대며 들어왔다. 요양원장 오미자가 어떤 사람이던가. 원장이 은희를 의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다가 이런 사실을 서진에게 일렀고 서진이 급하게 요양원에 온 것이었다. 서진은 들어오자마자 준호에게 소리쳤다. 그 여자 은희 맞죠? 은희는 내가 모르는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말을 조심해라. 서진은 비웃으며 인연이요? 설마 아버지 지금 감정에 휘둘리세요? 그런 여자가 아버지 인생에 뭐가 되는데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여자라니? 은희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은희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손해를 계산한 적 없는 사람이야. 서진은 냉랭하게 웃으며 말했다. 손해, 계산. 그 여자가 순수하다고 믿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라고요. 내가 내 나이 때는 책임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알고 살았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신 거죠? 사랑이요?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게 대체 누구였는데요? 회장의 눈이 흔들리며 숨이 거칠어졌다. 준호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아버지는 안중 애도 없이 서지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아버지는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노인일 뿐이에요. 이젠 내가 회사를 맡고 재산도 내가 지켜요. 그 여자한테 남기려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준호는 목소리를 짜내며 서진아, 재산 권력 다 가져라. 하지만 사람 사랑은 절대 못 가질 거다. 서진이 문을 닫고 나가며 회장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은희의 존재가 서진에게는 의심이지만 준호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위안이었다. 은희를 다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렇게 만난 이상 또다시 헤어질 순 없었다. 준호는 은희를 통하여 은밀히 변호사와 협의했고 극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나오게 되었다. 은희랑 함께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하며 또 한 번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건 가난한 중년의 요양사 은희뿐. 이제 노년이 나이 준호에겐 은희뿐이었다. 두 사람은 은희가 스물여섯, 젊은 시절 너무 다른 집안 환경을 탓하는 부모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이였다. 준호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의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각종 자선 모임과 문화센터에서 이름을 날리는 이른바 사모님이었다. 준호 어머니는 말했다. 임신했다고 다 결혼이 되는 줄 알아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책임지는 거예요. 어리지만 감정으로 움직일 나이는 지났잖아요. 이걸로 해결하세요. 준호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밀고는 일어서서 가버렸다. 은희는 그날 비오는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준호 부모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은희는 그만 아이를 잃었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아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 살아왔던 것이다. 준호는 뒤늦게 그런 은희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이제라도 맘껏 행복할 수 있었다. 은희가 말했다. 우리는 젊은 날에 헤어졌고
많은 시간을 따로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 곁으로 다시 데려다 주더군요. 이 봄날이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 다행이에요. 살아있어서 준호는 이 순간들이 더할 수 없이 행복했다. 넓은 저택에서 휠체어에 탄 준호와 은희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노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사랑도 용서도. 한편 사무실 한켠에서 서진은 오미자와 아버지의 유언장을 몰래 보고 있었다. 유언은 준호의 재산 전액을 은희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고 그걸 안 아들 서진은 분노하며 유언장을 조작하고 회사 서류들도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고 은희를 만나서 한마디 해주기로 단단히 마음 먹었다. 햇살이 좋은 어느 날 오후 호텔 로비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은희를 보고 서진은 이를 악물고 다가왔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전 재산을 가로챈 여자입니까? 서진아, 그게 아니야. 너한텐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지금 그딴 게 통할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안 망쳐놓은 아버지 인생에서 살아줬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 재산을 다 가져? 은희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 너희 아버지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언제나 너를 걱정하셔. 거짓말하지 마.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그 돈은 내 거야. 내가 아버지 옆에서 몇 년을 버틴 줄 알아? 퇴사를 위해, 영예를 위해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런데 당신이 뭐길래 이 모든 걸 가져? 은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서진아, 넌 아버지의 돈만 봤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 사랑은 가질 수 없어도 지켜주는 거란 걸 알았던 사람이야. 너처럼 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택한 거겠지. 서진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숨을 몰아쉬더니 이를 악물고 등을 돌렸다. 좋아. 두고 봐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지만 은희의 마지막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췄다. 넌 아버지를 닮지 않았더구나. 그게 가장 슬픈 일이야. 서진의 탐욕과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은희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한마디 했다. 그리고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만나자. 며칠 후 서진은 회사 관련 서류와 부동산 서류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과 회사를 전부 팔아 넘길 계획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와 서진을 체포했다. 서진은 당황하며 끌려가고 있었다. 서진이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준호는 서진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시켜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회사도 가족도 모두 잃고 후회하고 있는 서진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하였고 편지를 읽고 서진은 오열하고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보낸 편지였다. 서진은 이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건지 깨달았고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 아버지의 조치로 풀려나게 된 서진은 집에 찾아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은희는 조용히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준호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이제 준호는 상태가 악화되어 중풍으로 쓰러져 말도 못하는 상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고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은희는 말도 못하는 회장에게 매일 편지처럼 말을 건넸다. 회장은 눈물만 흘리며 힘겹게 감정을 표현했다. 은희야, 고마웠다. 준호 씨,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회장은 미리 남긴 유언장에서 전 재산을 정은이에게 남긴다고 기록했고 회장이 죽기 전 갑자기 의식을 되찾아 유언장을 확정했다. 은희는 유산을 받아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일에 집중했다. 은희가 퇴근 후 집에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본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회장과 닮은 모습. 눈물이 고인다. 회장이 남긴 영상 유언에서 은희야, 평생 널 잊지 못했다. 은희가 잠시 회상에 젖어 있는데 서진이 찾아왔다. 서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서진은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고, 은희는 그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날 서진은 마케팅부 영업사원으로 출근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배워보기로 했고, 은희는 서진을 끝까지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은희에게는 준호의 생전 따로한 당부가 있었다. 그날 준호는 서진을 걱정하며 말했다. 저놈 서진이를 당신이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오. 지금 회사를 맡기면 모두 흩어져 버릴 것이니 단단히 자리를 잡은 후 그때 가서 내 사업을 맡겨주시오. 은희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준호는 서진의 품 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노후사연 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